서윤아 씨, 남편분 전과 기록 여기 있습니다. 사기 이외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예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법인 만드신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법인이요? 저는 회사 같은 거 만든 적 없는데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여기요. 서윤아 씨 명의 법인 2개, 부가세 체납 예상액 4천만 원, 연대보증구조라 책임은 전부 대표자인 서윤아 씨한테 갑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제 이름을 빌려준 거였어요. 남편 강민석은 제가 통장 보자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나 씨는 돈 계산 약하잖아. 내가 대신 관리해 줄게. 인감도장 어디 있냐고 물으면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건드리지 마.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결혼 증명서에 사인한 게 아니라 범죄 공범 계약서에 사인했던 거예요. 제 이름으로 회사가 2개나 돌아가고 있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나중에 제 앞에서 무너졌어요. 유나야, 미안해. 내가 민석이 전과 지우려고 너 같은 깨끗한 애를 데려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신분 세탁기였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민석은 제 이름으로 뭘 더 만들어 놨을까요? 저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서윤아예요. 올해 39이고 물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지 15년째예요. 평생 법이랑 멀리 지냈어요. 세금 연체 한 번 없고 신용 점수 하나 떨어뜨린 적 없어요. 그래서 남편 강민석을 만났을 때도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민석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유나 씨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돈 계산 같은 건 내가 맡을게. 그때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통장을 민석한테 맡겼어요. 제가 숫자에 약하다는 말을 듣고 잘한 사람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석은 이상하게 예민해졌어요. 제가 인감도장 어디 있냐고 물으면 얼굴이 확 굳었어요. 그건 내가 관리하는 게 좋아.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공동인증서는요? 건드리지 마. 당신은 그냥 편하게 살아. 저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편하게 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형님 강수진이 설거지하다가 작게 말했어요. 유나야, 너 민석이 과거 어디까지 알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다 알죠. 뭐, 형님은 한숨 쉬며 말했어요. 난 우리 집에서 민석이가 제일 무서워.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형님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민석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형님이 이상한 말 했는데, 민석은 표정이 싹 변했어요. 형수가 뭐래? 저는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말을 흐렸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석은 그날 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착한 아내였고 민석은 저를 보호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민석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민석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집안을 뒤졌어요. 서류가 어디 있는지 찾고 싶었어요. 책상 서랍, 옷장 위, 침대 밑까지 전부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감도장도 통장도 증명서도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부부인데 왜 이렇게 숨겨야 하는 거죠? 저녁에 민석이 들어왔을 때 저는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집 서류 어디 있어? 민석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웃었어요.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내 인감도장도 못 본 지 오래됐잖아. 민석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유나야, 그건 내가 관리하는 게 좋아.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요? 내 도장인데 내가 왜 신경 쓰면 안 돼요?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은 숫자에 약하잖아. 경제관념도 없고 내가 대신 책임져 줄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나 숫자 약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한 사람이에요. 민석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유나야, 이건 통제가 아니라 보호야. 나 못 믿어?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못 믿는다고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믿는다고 말하면 제가 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섰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민석은 제 옆에서 깊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예요.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갔어요. 제 명의 계좌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창구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고객님, 계좌가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개나 있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총 8개요. 그 중에 법인 계좌가 2개 있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법인 계좌요? 저는 회사 같은 거 안 해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서윤아님 명의로 등록된 법인 2개 있어요. 대표자도 서윤아님이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직원이 확인하고 말했어요. 3년 전이요. 그리고 이 계좌들 거래 내역 보시면 금액이 꽤 크게 움직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지금 거래 내역 출력 가능해요? 직원이 말했어요. 본인 확인되셨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객님, 혹시 이 계좌들 사용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직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혹시 명예 도용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명예 도용이요. 저는 그날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석이 퇴근하기 전에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렸어요.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바로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민석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굳었어요. 어디서 났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행에서 떼왔어요. 내 명의로 법인이 2개나 있다던데요? 민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유나야, 그건 사업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소리쳤어요. 무슨 사업이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요? 민석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유나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요? 이거 명예 도용 아니에요? 민석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명예 도용? 우린 부부잖아. 부부끼리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제 이름을 마음대로 쓰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그날 밤 민석과 크게 싸웠어요. 민석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 신용이 좋으니까 내가 쓴 거야. 뭐가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저는 그날 밤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어요. 유나야, 민석이 정과 있는 거 알아?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정가요?
형님이 말했어요. 민석이 결혼 전에 사기 전과 2번 있어. 그래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야. 그거 몰랐어?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석은 저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형님이 말했어요. 유나야, 조심해. 민석이는 내 신분이 필요해서 결혼한 거야. 저는 그날 밤 하나도 못 잤어요. 민석은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아내가 아니라 도구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갔어요. 민석 몰래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유나야, 무슨 일이야? 민석이는? 저는 앉지도 않고 바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민석이 정과 있는 거 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그 얘기를?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한테 들었어요. 민석이 사기 전과 2번 있다고.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라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유나야, 미안해. 나도 몰랐어. 민석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몰랐다고요? 어머니 아들인데 정과가 있는 걸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지. 그래서 민석이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너무 깨끗한 애라서 걱정됐거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왜 결혼 허락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민석이가 너무 간절하게 빌었어. 이번엔 정말 잘 살겠다고. 유나 씨 덕분에 새 사람 되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새 사람이요. 제 이름을 빌려서 범죄를 계속하는 게 새 사람이에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 명의로 만든 법인 2개 아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정말 몰라. 유나야, 그건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진짜로 놀란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석이었어요. 민석은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확 굳었어요. 유나야, 여기서 뭐해? 저는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한테 진실 물어보러 왔어요. 민석은 시어머니를 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엄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아, 내가 유나 명의로 회사 만든 거 맞아? 민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그게 뭐 어때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리쳤어요. 뭐가 어때서요? 내 이름 마음대로 쓴 게 뭐가 어때서요? 민석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나야, 우린 부부잖아. 부부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민석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민석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범죄? 지금 나한테 범죄자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전과 있잖아요. 사기 전과 2번.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잖아요. 민석은 그 순간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누가 그 말했어? 형수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나 전과 있어.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때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유나야, 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어. 전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당신 같은 신분이 필요했어.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신분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민석아,
그게 무슨 말이야? 유나는 내 아내야. 민석은 시어머니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조용히 해.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석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민석한테 말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혼? 내 명의로 된 법인 2개 있는데 부가세 체납되면 책임 다 내가 져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유나야, 지금 이혼하면 넌 끝이야. 빚더미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축했어요. 유나야, 괜찮아. 어머니가 도와줄게. 민석은 현관문을 나가며 말했어요. 엄마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건 유나가 알아서 할 일이야. 문이 닫히고 저는 시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유나야, 미안해. 내가 민석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저는 그날 시댁에서 나와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은 제 말을 듣고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형님을 만나 모든 걸 말했어요. 형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유나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민석이가 나쁜 거야. 저는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형님이 말했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 법인 서류, 거래 내역, 전부 다. 그리고 변호사 찾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민석 몰래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제 이름을 되찾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민석은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이혼하면 빚더미에 앉는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를 쉬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내역을 전부 출력했어요. 직원이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고객님, 거래 내역이 상당히 복잡하시네요. 혹시 세무 상담 받아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 계좌들 사용한 적도 없어요. 직원은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명예 도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가니 민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석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디 갔다 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석이 물었어요. 은행 갔다 왔어? 저는 그제야 대답했어요. 네, 갔다 왔어요. 민석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유나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지금 신고하면 너만 손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손해요? 지금 이미 손해보고 있잖아요. 민석은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유나야, 내 말 잘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법인 대표자는 너야. 빚도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 책임은 없어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난 직원이야.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 없어.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석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모든 책임을 제 이름으로 떠넘기려고요. 저는 그날 민석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나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랑 결혼한 거잖아요. 민석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유나야, 난 정말 너를 사랑했어. 처음엔 진짜였어.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요? 그럼 지금은요? 민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난 살아야 해. 정과자는 아무것도 못해. 당신 신분이 필요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민석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형님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나야, 이거 심각해. 부가세만 4천만 원이야. 나머지 빚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지 몰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형님이 말했어요.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명의 도용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우자 명의라는 거예요. 저는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부 사이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혼인 무효 소송과 명예 도용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제가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남편분이 의도적으로 명의를 도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저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민석의 컴퓨터, 휴대폰, 서류함을 전부 뒤졌어요. 민석이 외출한 사이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가 민석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USB였어요. 저는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자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제 이름으로 된 각종 서류들이었어요. 법인 등록 서류, 계약서, 대출 신청서까지 전부 제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민석이 위조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증거예요. 저는 바로 그 파일들을 전부 복사했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보냈어요. 형님은 파일을 보고 바로 전화했어요. 유나야, 이거면 돼. 이거면 민석이 끝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파일을 보냈어요. 변호사는 확인하고 말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바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석한테 말했어요. 나 당신 고소할 거예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고소? 증거도 없으면서? 저는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예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제 제가 이길 차례예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세무서로 갔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세무서에서 법인 현황부터 확인하세요. 체납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 차례가 되자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법인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서윤아 씨, 법인이 2개 있으시네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 숨이 막혔어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부가세 체납 예상액이 4,200만 원입니다. 법인세까지 합치면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6천만 원이요. 직원이 말했어요.
대표자가 서윤아 씨시니까 책임은 전부 서윤아 씨한테 갑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이 회사 운영한 적 없어요. 명의만 도용당한 거예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시면 법적으로 증명하셔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서윤아 씨가 대표자로 등록돼 있어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세무서에서 나와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형님을 만나 말했어요. 형님, 빚이 6천만 원이래요. 형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유나야, 지금이라도 고소해야 해. 늦으면 정말 내가 다 갚아야 해.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민석을 명예 도용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증거 있으세요? 저는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남편이 제 서명을 위조한 서류가 전부 있어요. 경찰은 파일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석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석은 저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유나야, 내가 나 고소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민석을 지나쳐 들어가려고 했어요. 민석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부부잖아. 저는 민석의 손을 뿌리쳤어요. 부부요? 당신은 나를 부부로 본 적 없잖아요. 민석은 얼굴이 확 변했어요. 유나야, 지금 고소 취하 안 하면 너도 끝이야. 저는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끝낸 거예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난 변호사 선임할 돈 있어. 넌?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형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민석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수? 형수가 뭘 도와줘? 돈도 없는 사람이.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당신보다는 나아요.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석을 말리지 않았어요. 민석이 집을 나가며 말했어요. 유나야,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며칠 뒤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씨, 남편분 조사 시작됐어요. 경찰이 계좌 추적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법인 대표자 변경 신청 넣었어요. 명예 도용이 증명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밤 형님이 집으로 왔어요. 형님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유나야, 잘했어. 넌 정말 용감해. 저는 형님 품에서 울었어요. 형님, 저 무서워요. 형님이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아주버님도 내 편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어요.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윤아 씨, 남편분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 발견됐어요. 추가 조사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떨렸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증거 확보되면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형님한테 바로 알렸어요. 형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나야,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제 물러서지 않겠어요. 제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민석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의 저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서윤아 씨,
남편분 출국 금지 조치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소환 예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민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석은 계속 전화했어요. 10통, 20통, 30통.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뭐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유나야, 만나자. 저는 대답했어요. 만날 거 없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만나서 얘기 안 하면 너 후회할 거야. 저는 그 말이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가 더 남았는데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너 집 계약서 누가 썼는지 알아?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내가 썼어. 내 이름으로. 월세 계약도, 차 할부도 전부 내 명이야.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지금 고소 취하 안 하면 집도 차도 다 날아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이죠? 민석은 웃었어요. 직접 확인해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바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서윤아 씨, 계약서는 서윤아 씨 명에 맞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보증금은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보증금도 서윤아 씨 명의 계좌에서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민석이 그 새끼가 어디까지 할 생각이야?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형님, 저 집도 잃을 것 같아요. 형님이 말했어요. 유나야, 일단 변호사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저는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남편분이 체계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단명의 도용 증명되면 계약 무효 소송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시간이요. 저는 지금 당장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요. 다음 날 민석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민석은 문 밖에서 소리쳤어요. 유나야,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지금 고소 취하하면 집은 건드리지 않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문을 열었어요. 민석은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생각해봤어? 저는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민석은 웃음을 멈췄어요. 유나야, 난 살아야 해. 정과자는 아무것도 못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아니었어.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나를 도구로 본 거예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내 신분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고 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유나야, 너 같은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정과 없고 신용 좋고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석은 처음부터 제 신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예요. 저는 민석한테 말했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나가? 이 집도 내 명이야. 아니, 내 명이지만 내가 쓴 거니까 내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유나야, 고소 취하해. 그럼 다 끝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민석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난 내가 모든 걸 동의했다고 증언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거짓말이잖아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증거는? 내가 동의 안 했다는 증거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석은 문을 나가며 말했어요. 생각 잘해. 시간 많지 않아.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민석이가 제가 동의했다고 증언할 거래요. 형님은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유나야, 우리도 증인 있어. 나랑 아주버님이 증언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민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어요.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반드시 이겨야 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요. 저는 한 달 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판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은 배우자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혼인 무효를 인정하며 명예 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민석을 보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자 형님이 저를 안아줬어요. 유나야, 끝났어. 이제 괜찮아. 저는 형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유나야, 미안해. 내가 민석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켰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유나야, 너 같은 착한 애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어. 평생 후회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법원 판결로 모든 명의가 정리됐어요.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며칠 뒤 형님이 전화했어요. 유나야, 민석이 항소 포기했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정말요? 형님이 말했어요. 응. 변호사비도 없고 증거도 명확해서 포기했나 봐.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처음으로 맑아 보였어요. 지금 저는 제 이름으로만 살아요. 통장도 계약도 인생도 전부 제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로 통장을 요구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아니라 도둑이에요. 서류를 맡기라는 사람은 배려가 아니라 통제예요. 여러분도 꼭 한번 남편 통장과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